스포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GKL과 WK라는 회사 대표를 연결해줘라, 이렇게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GKL 대표이사는 이 법정에 나와서 안종범 자신에게 전화해서 W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WK와 같이 운영해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WK와 GK 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최성원의 지시를 받은 김종 문체부 차관까지 끼어들어서 GKL의 계약 체결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2016년 5월 11일 WK와 GKL 사이에는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WK가 그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GKL은 그 계약에 따라 선수 3명에게 합계 6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중 절반인 3천만 원은 최서원이 운영하는 WK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GKL 대표이사도 WK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체결할 사정도 안 됐지만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의 관여로 부담을 느끼고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KL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그 대표가 경제수석이나 문체부 차관의 지시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런 재반 과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그 다음에 안종범, 김종 등이 GKL의 WK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김종 차관은 GKL과 WK 사이의 협상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지자 최소원이 자신에게 GKL이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WK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WK가 최소원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WK가 잘 알고 있었고, 최소원의 요청 내지 부탁으로 GKL의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소원 사이의 공모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남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부분 공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소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김동성, 장치호, 김종 차관 등은 최소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 밖에 설립 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시했다고 일체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천만 원도 최소원이 전부 부당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소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루어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소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20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온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 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소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영재센터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을 후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 이렇게 후원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넉넉히 인정을 해? 뭘 이와 넉넉? 같은 피고인의 지원 요구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영재센터 측과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 전방에 2일에 과속 방지턱이 영재센터에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삼척 도계, 예,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가 도계업 사무소네. 도계업 사무소. 도계업 사무소. 도계 우체국. 도계 우체국. 괴로워서 울었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야? 아까 지나갔던 데인가? 응?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이쪽만 해도 덥네, 더워. 어이. 셋이네, 셋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마교리.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마교리. 말 맞았네, 마교리. 괴로워서 그렇지.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기는 도계 가스 충전소 근처가 되겠습니다.